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상실의 시대, 그리고 노르웨이의 숲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출간된 지 오래되어 내용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께 책의 줄거리와 내용을 다시 짚어드리고 책의 내용이 가진 의미나 결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원 제목 노르웨이의 숲. 국내에서는 상실의 시대로 더 널리 알려진 이 책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소설입니다. 그동안 환상적인 소재나 추상적인 분위기로 글을 써오던 하루키가 현실적인 배경과 구체적인 감정, 심리 묘사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목인 상실의 시대는 비틀즈의 노래 노르웨이의 숲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노래는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의 과거 기억을 불러오는 중요한 장치로 쓰입니다. 이야기는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와타나베 토오루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르웨이의 숲을 들으며 과거를 회상해 그가 20살 시절이었던 때를 떠올립니다. 이후 전체 이야기는 18년 전 그가 대학생이던 시절의 회상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그의 20살 그에게 일어난 주요 사건은 연이은 상실의 경험입니다. 와타나베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기즈키가 갑작스럽게 자살한 후 기즈키의 여자친구였던 나오코와 서서히 가까워지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두 명 모두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던 기즈키의 죽음 이후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 속에서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 나오코는 내면의 깊은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점점 무너져가고 결국 요양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와타나베는 가장 친했던 친구의 여자친구였던 나오코를 사랑하면서도 그녀가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때 새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미도리라는 활기차고 솔직한 여성입니다. 미도리는 와타나베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삶을 향한 욕망과 명랑함으로 그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미도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여전히 나오코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놓지 못합니다. 나오코는 요양소에서 자신과 함께 지내던 친구 레이코와 함께 지내며 점차 정신적 안정을 찾는 듯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녀 역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나오코의 죽음 이후 레이코는 요양소에서 나와 와타나베와 며칠을 함께 보내며 삶의 상처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코는 도쿄를 떠나고 책의 종반부 와타나베는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난 어디에 있는 걸까?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의 상실에 대한 슬픔을 품은 채 주인공은 다시 사랑에 빠지고 또다시 상실을 겪으며 방황과 치유 사이를 오가는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상실의 시대는 겉으로는 청춘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죽음과 상실, 성장의 고통, 정신의 병리,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묵직한 철학적 주제를 다룹니다. 이 작품은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나오코는 죽고 주인공과 또 다른 여성 미도리와의 관계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루키는 그 불완전한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고통과 불안, 상실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곧 책이 다루는 주제가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청춘과 상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상실의 시대라는 작품을 읽다 보면 무언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그 감정은 때로는 고독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어쩌면 살아남은 사람만이 느끼는 묘한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두 번의 자살이 등장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조용한 선택. 기즈키와 나오코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그 끝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깊은 흔적을 남기고 그 죽음은 수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삶 전체에 드리워집니다. 이 소설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그저 애써 지우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기억을 붙들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그건 어쩌면 살아남은 자의 방식이고 애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삶은 그렇게 상실을 안고도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인물들은 저마다 외롭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고립감은 단지 시대의 분위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건 원래 혼자인 순간이 많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 사람들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완전하지 않은 관계라도, 불안한 감정이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게 바로 하루키가 말하고자 했던 인간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에서 사랑은 따뜻한 위로이기도 하고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때로 누군가를 살게 만들고 때로는 오히려 더 무너뜨립니다. 주인공은 두 사람 사이에서 절망과 희망, 상실과 기대 사이를 오갑니다. 나오코와의 사랑은 치유보다는 죄책감에 가까웠고 미도리와의 관계는 가볍지만 그 안에 삶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둘 모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은 끝내 답을 주지 않습니다. 나오코는 떠나고 미도리는 멀어지고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 말은 마치 우리 모두의 입에서 언젠가 나왔을 법한 말처럼 들립니다. 이 소설은 하나의 결말로 정리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 남고 무언가 계속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상실은 사라지지 않고 고통은 잊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하루키는 조용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완전하지 않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상실의 시대는 누군가에게는 청춘의 이야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이야기이고 누군가에게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주인공은 말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소설 속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면서
언젠가는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삶은 때때로 방향을 잃고, 관계는 때때로 엇갈리고, 마음은 자주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씩 나아가야 합니다. 상실의 시대는 그 나아감을 조용하고 담담하게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오늘은 상실의 시대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요약해 봤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실 수 있으셨던 내용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